네, 국제표준 개발 프로세스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권영빈이고 중앙대학교 명예교수고요. ISIC JTC1 SC37 워킹그룹 2의 컨비너를 맡고 있습니다. 네, 오늘 설명드릴 내용은 5가지입니다. 그 중에서 지금 이번 파트로 설명드릴 것은 국제표준화 회의 참가, 특히 버추얼 미팅을 중심으로 하는 내용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국제표준화 회의 참가는 기본적으로 대면회의가 기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대면회의를 해가지고 모든 것을 만나서 결정을 하고요. 거기서 이제 우정도 쌓고 경쟁도 하고 타협도 하고 합의를 이루어가는 것이 국제표준화 회의입니다. 그래서 아까 중간에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보통 투표 기간이라든지 그 에디팅하고 고치는 기간, 등록하고 공지하는 기간 이런 걸 따지면은 보통 6개월에 한 번 정도 회의를 진행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이제 ISO나 IEC는 등거리 이동 원칙이라는 게 있어서 남미, 북미, 아메리카에서 한 번 하면 유럽이나 아프리카에서 한 번 하고 아세아, 오세아니아를 해가지고 다 같이 회의를 시차도 똑같고 여행 거리도 비슷하게 하자 하는 그런 원칙에 의해서 회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ISO에서는 지금부터 한 10여 년 전에 사정이 있을 경우 텔레컨퍼런싱을 통해서 참석을 하는 것을 예외적으로 허용하자. 뭐 당연히 그 당시에는 반대가 많았었죠. 그래서 이거는 이제 어떤 거냐면 비대면 참여를 허용하는 거였는데요. 그 당시로서는 획기적인 아이디어였는데 반대가 있었습니다만은 진행을 했었고요. 그것이 ISO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신의 한 수가 됐습니다. 2019년 12월부터 급격히 확산된 코로나 바이러스 문제는 여행과 미팅 모든 것을 중단시키게 됐었죠. 만약에 우리가 저 비대면 허용하는 걸 하지 않았었다면은 국제표준화에는 올스톱이 몇 년 동안 될지 모르고 아까 얘기한 시스테마틱 리뷰니 뭐 이런 것들이 결과가 나와도 아무것도 못했을 겁니다. 그때 부랴부랴 그런 결정을 하고 이사회 승인을 받고 그러면은 시간이 너무 걸리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될 수가 없었죠. 그리고 이 코로나 바이러스는 20세기에 있었던 스페인 독감보다도 더 많은 환자와 사망자를 발생시키고 지금도 진행 중이면서 그래도 백신이 나와서 조금 위드 코로나 시대로 갈 수 있다는 희망을 주긴 하지만 아무튼 지금도 굉장히 제한된 여행과 미팅을 하도록 하는 거라서 거의 우리가 이제 미팅 자체가 그 비대면 이외에는 할 수 없는 그런 형태가 됐죠. 그래서 국제표준화기구도 거기에 대응을 해서 그 매 계절마다 다음 계절에는 어떻게 한다는 미팅에 대한 결정을 내려서 보통 연기나 취소 이런 거를 위원회가 결정하라고 공문을 보내주고 그럽니다. 그러면서 버추얼 미팅은 얼마든지 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장려하는 그런 형태로 바뀌어져서 진행이 되는데요. 우리가 그 비대면 회의가 코로나 시대에는 지금 유일한 수단입니다. 그런데 ISO는 처음에 웹엑스라는 툴을 사용하다가 줌으로 교체해서 지금 원활하게 회의를 하고 있는데 줌을 사용하려면은 회의에 대한 예약, 준비, 등록, 참석, 자료 공유 등 모든 기능을 해야 되는데 그것이 ISO의 포털, 웹사이트하고 그 다음에 줌하고 두 개를 연계해 가지고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회의 자체는 다 우리가 어떤 문제도 없이 할 수 있는데 문제점이 하나가 있습니다. 이 버추얼 회의를 하게 됐을 때는 시간과 기간이라는 문제가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보통 대면 회의를 하면 아침부터 저녁까지 하고 뭐 일주일 하고 3일 하고 뭐 이런 식으로 시간이 있었는데 버추얼 회의를 하게 되면 이 각 나라의 타임 디퍼런스가 있기 때문에 하루 종일 한다고 그러면 어떤 나라는 밤을 새야 되고 어떤 나라는 새벽부터 점심 때까지 해야 되고 뭐 등등 이런 여러 가지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시간과 기간의 문제가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문제를 고려해야 되는데요. 한번 같이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 참여국가의 시차 문제, 지속시간, 기간 확대 등에 대한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표를 하나 만들었습니다. 세계 표준시라고 하는 UTC가 있고요. 각 미국의 2도시, 유럽의 2도시, 그 다음에 아시아, 오세아니아의 2도시를 대표적으로 이렇게
표시해 놨습니다. 뭐 두 도시라는 게 이제 표준시를 기준으로 해서 몇 시간 시차냐라는 거니까 실제로 개수는 더 많습니다만은, 그래서 UTC 5 새벽 5시에 시작을 하면 LA는 밤 10시고 뉴욕이나 워싱턴 DC는 새벽 1시고 런던은 새벽 6시, 프랑크푸르트 파리는 아침 7시, 서울 도쿄는 오후 2시, 캔버러 호주는 오후 3시죠. 이렇게 봤을 때 이 UTC5로 하면 우리는 좋지만 미국은 죽음입니다. 한 6시간 정도 회의하면 뉴욕 사람들은 워싱턴 DC, 그 미국의 NC하고 니스트가 있는 곳이 워싱턴 DC잖아요. 거기는 밤을 꼬박 새워야 됩니다. 1시부터 새벽 7시까지. 이렇게 되니까 뭐 선호하는 시간이 아니죠. 그런데 UTC 13에 하면은 유럽은 오후 2시, 3시니까 점심 먹고 제일 좋죠. 6시간에도 뭐 저녁 8시, 9시까지 하니까 뭐 아무 문제가 없고요. 그런데 우리는 밤 10시부터 해서 6시간을 하면 오후 새벽 4시까지 해야 되고요. 호주 사람은 좀 더 나쁩니다. 근데 LA나 뉴욕은 아침 시간대에 하기 때문에, 특히 뉴욕은 아침 9시부터 하니까 출근해서 딱 회의하기 좋죠.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21시는 또 다른, 우리가 새벽부터 해야 된다는 LA 같은 경우 또 이제 다른 시간대가 되고요. 이런 거가 있어서 어디도 시간을 잡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 표준화회의에 워킹 그룹 또는 TCSC에 참석하는 나라를 보고 그 나라들이 좀 덜 불편한 시간을 뭐 꼭 13시간이라 12시라든지 11시도 잡을 수가 있고요. 이런 식으로 해서 조정해서 잡습니다. 그래서 보통 UTC 13이 굉장히 많은 나라에서 3시간 정도 회의를 할 때는 선호하는 시간입니다. 그래가지고 이때를 많이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14, 15시에도 하는데 그때는 이제 우리는 밤을 새야 되는 그런 문제점이 있어서 보통은 13시 근처에 회의를 많이 한다. 이렇게 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게 하루에 우리가 8시간씩 회의하던 게 3시간으로 줄어들어서 회의를 한다면 이게 줌 회의를 3시간 정도면 굉장히 피곤합니다. 그러면 토론도 막 하고 그래야 되니까요. 그렇다면은 8시간에 맞춰서 하던 회의를 하려면 적어도 일주일은 해야죠. 8시간씩 이틀 하던 거는 일주일이면 15일 정도, 15시간, 3시간 곱하기 5일 하면 15시간이 되니까 8일은 16하고 맞습니다. 그래서 이틀 하던 풀타임으로 8시간씩 이틀 하던 회의는 우리가 줌으로 해서 3시간씩 일주일 정도 해야 돼서 기간이 굉장히 늘어나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지금 할 수 있는 유일한 해법은 여기밖에 없기 때문에 이런 형태로 하면서 그래도 표준화가 진행이 되고 있는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미스하는 제일 큰 게 뭐냐면 새로 들어온 사람들이 기존의 멤버들하고 인사를 하고 프렌드십을 나눌 기회가 없다는 거죠. 그게 줌회의에 보면 참석자 얼굴이나 뭐 이름이나 이런 건 다 나오지만은 그렇다고 개별적으로 채팅을 하거나 개별적으로 뭐 정보를 주고받는 것도 쉽지가 않기 때문에 새로 들어온 사람에게는 약간의 뭐라고 그럴까요? 프렌드십을 쌓고 자기가 하는 과제를 설명할 내용에 대한 약간의 진입장벽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만, 그래도 지금 국제 표준화회의가 진행될 수 있다는 것은 그나마 버추얼 미팅이 있어서 다행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 5파트를 이제 다 마쳤는데요. 제가 마치면서 종합적으로 하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제 표준화회의는 항상 열리는 기술 올림픽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공식적인 절차가 있어서 델리게이트를 선정하고 공문을 보내고 하는 일들이 발생할 수가 있다는 거고요. 여러분들이 표준화를 하고 싶다면 국제 표준화의 절차에 대한 이해가 필요한데, 그거는 디렉티브가 상세하게 설명하고 그 다음에 그 디렉티브나 이런 것들을 관장하고 하는 총괄기구는 국가기술표준원이니까 거기랑 긴밀한 접촉하에 일을 하시면 좋겠다는 거고요. 표준화를 진행하는 게 TCSC 워킹그룹의 3단 구조이기 때문에 전문가들은 워킹그룹에서, SC나 TC는 그 밑에서 올라온 거에 대한 행정적인 검토를 해서 중복이라든지 잘못 만드는 거에 대한 진행 결정,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을 한다 라고, 행정적인 절차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고요. 국제 표준은 보통 한 3년 정도가 소요되는데, 그거를 이제 단축하기 위해서는 워킹 드래프트와 CD 레벨 20, 30에 해당한 걸 빠른 속도로 하거나 스킵을 하면서 지나갈 수 있으면 좋고요. 그 다음에 이제 표준을 아니면은 1회 9개월 연장을 하는 거를 생각해야 된다. 요걸 말씀드리고요.
작업반은 전문가 중심이고 프로젝트를 이제에 대한 그 기술적인 토론이 진행이 되는 곳이다라고 하고, DCSC는 행정적인 회의 중심이라서 레졸루션을 통해서 프로젝트에 대한 현황을 확인하고 진행 과정을 확정해 주는 역할을 한다. 이렇게 되고요.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과제를 진행하는 프로젝트 리더라든지 작업반의 컨비너라든지 TCSC 의장 등은 우리 기술을 국제화시키고 그것을 통해서 수출을 하는 데 대한 기술에 대한 어떤 선구자요, 진정한 애국자들입니다. 이 사람들에게 많은 격려와 지지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표준화라는 것도 한 번 표준이 돼서 끝나는 게 아니라 아까 메인테넌스에서 설명드린 것처럼 시대에 맞게 변화와 진보, 그 다음에 항상 커런트한 기술을 갖다가 킵하고 있어야 된다는 그런 일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ISO도 계속 디렉티브를 1년에 한 번씩 마이너하지만 수정하면서 시대에 맞는 것으로 진보하고 있다. 이렇게 되는 걸 이해하시고 여러분들도 계속적으로 표준화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많이들 참여하셔서 우리나라에서 개발된 좋은 기술들을 국제 표준으로 많이 만들고 그것이 우리나라의 수출로 다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가 되기를 저는 간절히 바라면서 이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